네, 반갑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지랄 맞네요. 그죠? 투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 이상 넘어가면 이제 투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3% 정도 빠졌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정도 낙폭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변동성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은 지속적으로 매도로 확대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 종목군들은 그 와중에 완성차 쪽으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권에서 기아, 현대 이런 쪽은 일단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양새들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고요. 사볼 만한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안은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413입니다. 오늘 저가가 2407포인트. 증권사에서 2400포인트까지 내린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2350을 저점을 잡는 애들도 있었고요. 2400을 저점을 잡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 증권사 포인트가 2350에서 240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치 좀 가졌었던 것 같고요. 10월달 전망을 보게 되면 2600을 고점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 하단으로 보면 구간에서는 조금 이 정도까지 내리면 사실 매도가 더 나올 만한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요, 지난 1월달 수준이죠. 1월달 수준이고요. 3월달에 저점을 찍었을 때 그 정도까지 밀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2차 전지가 많이 코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쪽을 끌어올리긴 했었습니다만, 이건 조금 억울하죠.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조만간 이제 과매도에 따른 반등이 곧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반등이 지난 주말에 그 명절 전에 바로 나타났으면 좋았겠는데, 그 부분이 연결되지 않고요.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대로 이제 셧다운 같은 경우는 임시, 그런 예산안으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생기긴 했는데 그 이후에 국채금리가 올라오면서 주가 상황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은 정중 저점은 지금 잡히는 것 같아요. 수급도 바닥을 좀 드러내는 모습인데,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오후 동안에 얼마만큼 올려줄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올려주게 되면 일단 분위기는 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2425포인트 여기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위쪽으로 남아있는 저항대는 지금 2450인데 여기까지만 회복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으로 일단 보게 되면 2450 마이너스 0.6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올라간다고 쳐도 1% 넘는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2424에서 2430 정도 수준까지만 회복해도 어느 정도 괜찮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이 조금 약하죠. 여기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후에 수급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고요. 낙폭 자체가 쭉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얘네는 반등 포인트가 약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2.6. 근데 모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더 밀리게 되면 더 빠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라면 반등이 좀 나갈 수 있겠는데,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825포인트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 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지난 3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하락을 계속 만들어내게 된다라면 여기 760포인트, 770포인트 정도까지도 코스닥이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을 다 깎아내려야지만이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과매도 국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 과매도가 언제쯤 반등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매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만 조만간 나옵니다. 조만간 나오는 거지만 그 부분이, 그 조만간이 대체 내일이냐 아니면 다음 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래일이 짧고요. 또 휴가
연속적인 휴일을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적을 거 생각됩니다. 지금 오전 거래량이 뭐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이 주가 변동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같은 경우가 1350불 넘어가 있잖아요. 1361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기를 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90불 미래대로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가 현재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다우지수나 이런 쪽도 뭐 다우지수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요거 조만간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나스닥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기술주 쪽의 하락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이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하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에 가파르게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금융투자는 일단 멈췄습니다. 다만 오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거래소 쪽에서 2,900억, 3,000억 나갔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2,500억이에요. 코스닥 쪽에서 2,500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고요. 현물 매도도 많지만 선물 매도도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로 돌아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던지고 있는 모습도 같이 포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방어 나가지만 280억 가지고 안 되죠. 한 2천억 정도 매수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매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네, 수급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빨간불 들어온 것도 보시면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빨간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저거죠. 대신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꼬리 잡고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오늘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현대위아도 역시 마찬가지 보합 수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여기 유지 잘 되고 있어서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크게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완성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만 지금 흐름이 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돌파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의견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보실 수 있겠죠. 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좀 내렸어요. 삼성전자가 좀 내리면서 여기 67,000원까지 다 내려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갈 것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더 내려온 상황이고 갭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겠죠. 하이닉스는 장중에 플러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여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DI가 오늘 많이 내렸다가 조금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네, 지금 3.7% 하락입니다. LG화학 역시 마찬가지고요. 포스코홀딩스 3%대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관련한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카카오는 오늘도 3%대 또 내립니다. 그래서 신저가 나오는 모습이고 대체적으로 다 밀렸어요. 오늘 삼성생명 요거 하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 오늘 2%대 하락 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낙폭 자체가 좀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되고요. 조선주들도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네,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폭 커지게 되면은 일단 부담감은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전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5.5%대 24만원이 깨졌네요. 에코프로는 83만원대, 84만원대. 이렇게 되면은 저점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 깨졌잖아요. 그죠? 네, 여기 지지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투매가 조만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 60만원대 지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한 20-30%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더 치고 내려가면 이제 투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이 더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LNF 6%대,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내리네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반도체 장비 쪽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네, 반도체 장비 쪽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는데 아주 그렇다고 강한 건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다 나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대신에 반도체 장비들은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버티거나, 그죠? 네,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이런 쪽만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네, 거의 안 좋죠. 네, 거의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냥 네, 뭐라고 할까? 지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 지랄 맞다. 네, 신성 델타테크는 또 올라가네요. 이거 뭔데요? 네. 이것도 저거 나올는지 모르지만, 초전도체? 네, 그쪽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네, 시장 자체가 지금은 아주 지랄 맞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100개가 안 되네요. 거래소 쪽에서 상승한 종목이 99개, 하락한 종목이 813개입니다. 코스닥 쪽 보시면은요, 173개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300개가 안 되죠? 종목 올라간 게. 그 다음에 1400개니까 2200개, 23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야, 뭐 이러면은 뭐 거의 올라간 거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오늘 한삭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럴 때, 치고 올라가면 매도를 좀 치시는 게 적당하죠.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데요. 내일 두산 로보틱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뭐 따상이니 어쩌니 뭐 생각도 많이 하지만, 거기까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100% 이상 나오면은 땡큐, 그보다 조금 더 나오면은 아주 굿,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상승한 종목 로지시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데 요거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별로고요. 네, 그래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제법 있어 보이는데 이 ETF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ETF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20개가 뭐예요? 한 10대 개 되려나요? 네, 10개 될 것 같아요. ETF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뭐 인버스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하나, 둘, 우선주 빼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니까 네, 9개, 10개, 네, 10개, 11개 종목이니까, 실제로는 한 15, 14개 정도 종목이 오늘 10%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ETF고요. 종목들이 그냥 뭐 크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ETF고요. 종목이 이제 상승폭이 1.37이지만 실제로 느끼는 어떤 체감은 더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락률 보시면은요, 밀리의 서재가 이거 상장 이후에 많이 떨어지죠. 이런 모습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ETF도 없어요. 근데 32개나 오늘 10% 이상 하락했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도 더 많아요. 요거는 이제 48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지막지하네요. 8% 이상은 네, 70개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다 보셔야 되겠죠. 오늘 하락 포인트는요, 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종목이 한 0.5% 됐다 생각하면 오늘 마이너스 한 4%, 3, 4% 정도 기본적으로 까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이너스 4%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좌 하락률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엿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애들이 뭐 거의 매수한 거 없어요. 그죠? 산 거 없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쪽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금융 투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금융투자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뭘 얼마나 팔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장 끝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은 뭘 했을까요? 하이닉스 매수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거의 1000억 가까이 오전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삼성전자가 거의 2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쪽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KT, KB금융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SDS도 오늘 순매수 들어와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은행주 위주로 매수가 좀 있고요. 금양은 오늘 또 안 빠지네요. 네, 배터리 전부 다 빠졌는데 오늘 얘는 또 안 빠져요. 포스코 DX도 오늘은 좀 올라간 모습이라 안 빠지면 이거 외국인 매수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자, 그다음에 코덱스 200, 네이버, 에코프로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매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뚱뚱하게 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에 압박감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천천히 네, 아주 느긋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다음 주쯤이나 되어야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 윤곽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의 네, 버리는 패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빠지게 하는 거, 네, 잘 버티는 거, 그것이 이번 주에 가장 훌륭한
정책이 이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후에 맛있는 거 드시고요. 힘내시고, 너무 보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덮어버리세요. 네, 그냥 덮어버리시면 또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초까지 밀렸어요. 연초까지 밀렸다라면 이번에 반등 나올 때 하반기에 얼마나 세게 나올런지 모르지만, 네, 지금 이 연초 수준, 1월달 수준까지 밀렸다는 것은 진짜 시장 자체가 너무 한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이제 2,500, 2,600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일단은 상승 포인트를 조금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다려 보면서요. 조금 네,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또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